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주미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지방에 좀 갔다 오다 보니까 낮에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전달해 드릴 소식은 북한 이야기겠죠. 북한은 정말 욕 잘하잖아요. 얘네들은 욕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기술을 타고난 것 같아요. 우리가 욕을 배우려면 북한에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동욱님 고맙습니다. 박미숙님, 리이래님, 예, 사랑님, 최철모님, 주미희님, 예, 정말 안녕하세요. 인사가 무색하다고요? 그래도 안녕해야죠. 예, 멀지 않았어요. 오늘 미국이 ICBM 발사를 한다고 하죠. LA에서 이제 이렇게 다 비밀 요구를 해놓고 평양을 30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무기가 발달해 가지고요 많은 인명사고가 안 난대요. 딱 그 목표물만 이렇게 탁 타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본 거는 미국에는 이렇게 이제 벌떼 드론이 있어요. 벌떼 드론은 뭐냐면 그 목표물에 DNA를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볼이니까 요만하잖아요. 벌떼.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들이 가서 목표물에 가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탁 즉사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아주 실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말, 재선을 방해하겠다, 떨어뜨리겠다, 이따 소리를 했고, 또 미국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말, 뭡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의 앞날이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시한폭탄이죠. 말 그대로 김정은은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됐죠. 4월 12일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 연말까지 미국이 뭐예요? CBID 해라. FFVD 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동안 북한이 배짱튀기기를 하면서 실무회담에도 잘 안 나오고 10월 5일에 만난 거는 아주 캔슬이 났고 아주 작살이 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봉래님 고맙습니다. 프리보드님도 오셨네요. 예, 블레스 투 유 님 고맙고요. 이영봉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김정은은 스스로 자기에게 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자체가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 자유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이렇게 쪼아가지고 하면 뭐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가장 큰 딜레마인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무 짓거리나 할 수가 있지만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은 의회가 있고 또 여론이 있고 어떻게 대통령이 있다고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요즘에 대통령이 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죠. 이게 다 이 공산 독재의 어떤 그런 유물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봐야 되고 또 여론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입법부가 있죠. 의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도 있고, 종당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여론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해서 꼭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김정은이가 그냥 자고 깨나서 그냥 쥐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막 반대하는데
지가 그냥 하고 싶다 해서 막 하는 거,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참을 수가 없어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국민들 때문에, 북한 주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이번에 미국의 ICBM은 더 좋죠. 발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을 30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김정은이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제 김정은이가 아니죠. 김정은이가 지시했겠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어젯밤에 또 뭐 하나 냈죠. 뭐냐면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죠. 여기에서 북핵 관련 결의안 3개가 완전한 표 차이를 가지고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급하죠. 유엔 대북 제재가 들어오고 또 유엔군이 진짜 북한을 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아주 급했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김정은이는 또 그 유명한 담화문, 얘네는 담화문 없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족하면 담화문이야. 그냥 자고 깨라면 담화문. 9일날 발표했죠, 담화문? 9일날 2개 발표했는데 어제가 며칠입니까? 12일이죠. 무려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또 담화문을 또 발표했다는 거죠. 어떤 날은 막 하루에 2개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나. 그럼 북한이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처럼 뭐 각자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냐? 절대 아니죠. 북한은 김정은이가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고 깨라면 담화문 발표하고 하루에 2개씩 발표하고, 이거는 뭐냐?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급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뭐 신문을 통해서 다 많이 보셨겠지만,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조금만 소개해 드린다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속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당연하죠. 북한이 계속, 김정은이가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아요? 미국은 뭐 입이 없답니까? 눈이 없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담화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유엔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떠버린 데 이어 11일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북한의 자의적인 무장현대화 조치들을 걸고드는 적대적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걸고드는 이 자주권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은 잘 갖다 붙여요.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그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 자기들은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북한의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를 주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불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김정은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카드가 있어? 그렇죠? 자의적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자의적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된다면 그 모든 나라들의 이 국방력 강화 조치들도 다 같이 문제시 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때 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북한은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북한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보려는 그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이제 이 외교부 대변인이 막 항의를 하고 있죠.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젠 자기들한테 너무 자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래서 상응한 대응이니 뭐니 이렇게 떠들었는데, 자기들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미국이 선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예.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재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는데, 김정은이가 뭐 잃을 게 없겠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뭘 잃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목숨을 잃습니다. 김정은이가 뭐 잃을 게 없다고 떠들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예? 눈치가 없이 그렇게 잃을 게 없다고 떴다고 오다가 이 지구상에서 제거되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 선택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아마도 머지않은 앞날에 북한을 선제 공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12월 하순이라고 이제 시간을 찍었고요.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재선을 방해하겠다고, 그리고 그 SLBM이 될지 ICBM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본토를 타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많이 폭로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김정은은 죽는 길밖에는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협박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은 가만히 있느냐? 미국이 그러면 무릎 꿇고 들어가서 제발 잘못했으니 국무위원장님 뭐 이렇게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정훈아 너 까불을래? 죽고 싶어? 이렇게 하겠지?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바보들이, 얘네들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하긴 뭐 김정은이가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걔가 30대 중반에 뭐 철딱서니가 있겠습니까? 걔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어느 뭐로 봐도 중학교 2학년 미만 아이의 정서적 수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꼭 군사놀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아무 때나 화를 벌컥벌컥 내고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 또 댓글 좀 봐드릴게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김철님도 들어오셨고, 호위무사님도 들어오셨고, 김호송은 누구죠? 김호송은 김호송님은 아마도 김호성님은 문재인 대통령님 뭐 이런 거 보니까 대깨문인 것 같네요. 이분은 그 머리가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다른 대깨문들은 지금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는데, 김호성 대깨문은 아직 머리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아직 부스러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죠. 허이무사님도 들어오셨고, 또 김철님, 김현재님, 성주님, 청와대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또 지방 갔다 오다 보니까 못 가고, 예, 제가 꼭 하루같이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이모송님 창원에 사시는군요. 예. 뭐, 대깨문 하세요. 다른 대깨문들은 다 머리가 터져가지고 다 가루가 됐대잖아요. 근데 김호성님 대깨문은 뭐 머리가 단단한가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하나 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은 욕을 잘한다 그랬죠. 북한의 이번에 욕이 아주 감칠맛 나는 욕입니다. 뭐냐면요.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틀이 만나. 예, 문재인 보고 미꾸라지 국 먹고 용틀이 만대요. 예, 이런 욕을 또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미꾸라지 국 먹고 용틀이 만다. 재밌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틀이 만다. 이거 어디 갔나? 이게 좀 찾아야 돼. 이게 다 해놨는데 어디 간지 예, 없어졌네요. 좀 예.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트림을 어떻게 하는지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길인데요. 우리 민족길이 오늘자 논평이 나왔습니다. 논평에 이렇게 이제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투림 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의 논평이 실렸는데요. 예, 북한 속담은 아니고요. 이게 뭐 북한의 지어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투림 한다는 게 뭐냐면 미꾸라지는 이제 조그마잖아요. 고기가 생선이 조그만데 이걸 이제 미꾸라지 국을 끓여 먹고 나서 용 고기를 삶아 먹은 처럼 이제 트림이 요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북한은 항상 이 문재인 정부를 어처구니 없는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뿔 위에다가 계란을 쌓겠다. 달걀을 쌓겠다고 한다. 또 물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한다. 이게 다 너무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이게 뭐냐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 이게 너무나도 웃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삶은 소대가리까지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겠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웃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투림 한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의 외교부가 백서를 써냈어요. 백서를 2019년 외교 백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2019년 외교 백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작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발간했는데 북한이 이거 보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 하는 격이다 이렇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다 사람 냄새 나죠. 예.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사람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북한의 외교부가 이 백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 뭐냐? 국제 정세 및 외교 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와 영내의 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 그리고 외교 지평 확대,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혁신을 통한 외교 역량 강화, 이렇게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북한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백서에서 이 남조선 당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핵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었던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당국자들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2018년 그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된 평창 올림픽 23차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이제 이 백서가 기록을 했는데, 이 한국 정부가 이때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이 미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이제 백서에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말이야, 자기네들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 주었기 때문에 된 건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참가해 준 거를 니네들의 성과처럼 이렇게 말하냐? 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돈은 거미 벌고 재주는 거미 부리고 돈은 곰소방이 가져간다고. 예. 이게 그걸 아닙니까?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그거 하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거 유치해 오는데도 고생을 했고, 그거 막 공사하느라고 돈도 얼마나 국민 열세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입도 안 닦고 기어들어와가지고 뭡니까?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 거기 와서 완전히 희석시키고 다니고 대한민국의 그 어린 그 선수들 장래를 다 망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에요? 말이야. 평창 올림픽이 말이야. 자기들이 이렇게 전환점을 마련했고, 이때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1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것에 대해서 이 백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등 기념비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야, 이게 어떻게 니네가 잘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남북미 정상이 주도하는 그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협상 방식을 통해서 비핵화 진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주제 넘게 욕거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욕먹을 만하죠, 이거는. 예? 무슨 운전자, 중매자, 촉진자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예요?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문재인 보고 오지랖이 넓다고, 오지랖이 넓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외교백서에 이렇게 쓰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김정은이가 북한은 모든 일은 다 김정은의 그 신의
은총에 의해서 된 걸로 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성과라고 안 하고 문재인의 성과라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주제 넘게 욕거됐다 이렇게 이제 욕을 했고요. 또 그리고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서 일어난 국적인 사변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도 모르는 철면피한 궤변, 미꾸라지 국 먹고 용투리 많은 격에 치적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겁니다. 이거죠. 이건 딱 요거예요. 남북관계가 됐든 미북관계가 됐든 이건 다 김정은이가 그 비싼 얼굴을 싸구려에 이제 다 내놔가지고 그냥 돈도 안 받고 만나줬기 때문에 이래 다 이루어졌는데 어디다 대고 문재인 네가 다 했다고 그렇게 치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그거야말로 미꾸라지 국 먹고 용투리 많은 격 아니냐? 그러니까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허세를. 철면피한 궤변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통 큰 결단과 그러니까 북한의 통 큰 결단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서 전쟁 위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는 국적으로 완화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제부터 이게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아니 이 한반도에서 맨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놈이 어느 놈이에요?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 그놈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뭐 중국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쇼라도 좀 해야 되니까 핵실험을 못했죠. 그리고 올해는 들어와서 계속 미사일 쐈죠. 그래서 그 남북미 뭐 정상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 다 김정은의 운해라는 거예요. 김정은의 덕분인데 어디다 대고 네가 그러냐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한반도 정세가 국적으로 완화가 되고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다 이 북한의 통 큰 결단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인정하며 격찬하고 있는 거래요. 그런가요, 여러분? 뭐 하여튼간 그렇게 이제 그러는 거라네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 남선 당국은 미국의 발목이 묶여서 남북 합의를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한 것이 없는 주제에 그 무슨 주도적인 노력과 기념비적인 진전에 대해서 강국하기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랬습니다. 사실 남북 합의 9.19 군사 합의해가지고 병신같이 말이에요. 우리 쪽 국 전략자산만 다 해체했잖아요. 문재인. 그러고도 이제 이게 북한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이 김정은이 이 자식이 문재인 너 말이야 미국의 발목에 묶여가지고 남북 합의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한 것이 없는 주제에 무슨 주도적인 노력과 기념비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광고를 하느냐? 너 부끄럽지도 않아? 이러고 지금 욕을 하는 거죠. 남북관계가 험악한 지경에 빠져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동족 대결과 외세 의존에 매달려온 남조선 당국 때문이다. 그런가요? 아니 문재인은 입만 열면 김정은 편 들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니 우리나라 혈세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는 전수하는 건 뭐만 했습니까? 김정은을 봐줘야 된다. 대북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계속 그것만 선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편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한테 이제 받는 대접은 이거라는 거죠. 남북관계가 험악한 지경에 빠져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동족 대결과 외세 의존에 매달려온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섣불 위에다가 달걀이나 쌓는다고 쌓는 허황된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고 비난을 하죠.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고 그렇게 욕을 모두 싼 거야 이거 진짜. 예? 오늘은 또 삶은 소대가리는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미꾸라지 국 먹고 용투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세와의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첨단 무장 장비 도입 등 적대 행위에 끊임없이 매달려 좋게 흐르던 정세를 험악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제의식은커녕 무슨 지적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역스럽게 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역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온 한 해 친일 친미 굴종 외교로 세월을 보낸 것밖에 없으며 그것이 가져온 곳이란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미 정속의 심화, 줏대도 없이 외세의 손탁에 늘어난 데 대한 민심의 신망과 환멸뿐이다. 그런가요?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가 너무나도 김정은에게 아부아첨하다 보니까 한미동맹이 끼어져 나가는 소리가 와지직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심을 얘기하는지 실망과 환멸뿐이래요. 여기 또 하나 또 찰진 욕이 하나 나왔습니다. 헛나발꾼들에게 그러니까 헛나발꾼들은 사대와 글정의 몽해를 벗어던질 용기가 정 없으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는가라도 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찢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계속 문재인은 지금 헛나발 분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동안 뭐 서울에 불러들이거나 외국에 가서 계속 김정은을 봐줘야 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정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해줬는데 이걸 헛나발꾼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을 헛나발꾼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꾼들은 사대와 글종의 그 멍해를 벗어던질 용기가 정 없으면 그런 용기가 없으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누구에 돌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정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예? 세상이 김정은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그 모조리 같은 놈은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에 예? 왕이라고 지금 턱 올라와가지고 인간 살육을 감행하는 예, 살인자예요. 살인 악마예요. 페류나. 그런 새끼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똑바로 보고 그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좀 그만 찢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보고 입 닥치라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 야 창피스럽지 않냐?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찢는 것이 좋겠다. 요렇게 이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욕이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나왔죠. 에? 뭐예요? 뭐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 한다. 그 다음에 헛나발꾼 또 창피스러운 입방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까도 뭐가 있었죠? 예. 그렇죠. 줏대도 없이 외세의 선탁에 그러니까 외세의 손 안에서 이렇게 놀아난다는 거. 미국의 손 안에서 놀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예, 문재인 정말 불쌍합니다.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 불쌍합니다. 아니 그렇게 편들어졌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야 미꾸라지 국 먹고 용트림이나 하냐 이렇게 이제 욕을 하지 않나. 뭐 헛나발꾼이라느니 뭐 창피한 입방아 그만 찌우라느니 삶은 소대가리라느니 뭐 섣불 위에다가 계란을 쌓는다느니 뭐 야 이거 뭐예요 이게 조그만 올라한 데서. 예,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고요. 한 가지 더 소개할 수 있으면 예, 하나 좀 더 소개할까요? 예, 요거 좀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김정은은 빨리 남한의 이 빨갱이 세력들에게 반미 시위를 세게 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그 국민주권연대인가 하는 애들이 뭐를 했습니까? 국민주권연대인가 하는 애들이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를 한다고 했었죠. 예. 지금 요게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식민지 총독이라고 이제 막 비난하면서 요 분명 공격하라는 지령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새나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오늘 또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 민족끼리가 이제 공격을 한 건데요. 이게 조금 천천히 열리네요. 그동안 조금 볼게요. 댓글 좀 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보자. 호위무사님 들어오셨고, 임진아님, 마린파파님, 그리고 윤정인님, 박재호님, 호람대오유님, 자유가 좋다님, 그리고 이젠 주사파가 누군지 다 안다. 근데 북한에서 욕할 때 주사파라고 안 하고 좌파라고 그러더라고. 좌파. 자기네 주사파라 그러면 그게 이제 욕먹는 걸 혹시 알까봐 그러는지 주사파라고 안 하고 좌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좌파. 종북 좌파. 종북 주사파죠. 박재현님께서 아주 좋은 글 올려주셨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포퓰리즘적 복지를 시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을 정치의 노예로 만든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요, 자기 스스로 해야지. 뭘 국가에다 해달라고 그래. 국가에서 복지를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북한 주민들이 뭐 복지국가에 살게 해준다면서 배급단 해줬는데 그게 복지국가예요? 거지국가였죠. 노예국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산 남자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부산 남자도 대깨문 같은데 이 부산 남자 머리도 단단한가 봐요. 이게 깨지질 않아. 다른 대깨문들은 다 머리가 깨져가지고 가래가 돼서 지금 다 돌아왔다는데 이 부산 남자 머리는 얼마나 단단한지 깨지질 않는가 봐요. 대깨문. 불쌍한 대깨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분노를 자아내는 현지 총독의 날강도적 행위. 요런 또 논평을 하나 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 이제 다 지금 국민주권연대인지 뭐 나발인지 하는 그런 이 종북들이 지금 반미 그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미 액션을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요거에 지금 또 피드백을 주는 거죠. 분노를 자아내는 현지 총독의 날강도적 행위. 요렇게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최근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 해리스가 남조선의 정치인들을 불러 횡포하고 무례한 요구를 가하면서 총독 행세를 하고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다.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 일이 없죠. 해리스 대사가 국회의원들 9명을 불러놓고 거기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 8명이고 뭐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갔다 그러죠. 그랬는데 거기서 해리스 대사가 그걸 물어본 거죠.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가 종북 주사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왕이 여전번에 왔잖아요. 왕이가 와가지고 예?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한대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나요? 예? 왜 가만히 있어요? 이 나라가 중국의 석국입니까? 어디 이상하게 생긴 놈이 기어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기업인들을 지 맘대로 불러대고 또 뭐 사드를 당장 처리하라는 둥 그리고 한미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일방적인 뭐 요구를 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둥 뭐 이러면서 반미 선동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그건 왜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가 또 문종인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뭐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한테 해구산을 빌려달라고 그런다고요? 고양이 아가리에 쥐가 그냥 지절로 기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뭐예요? 예?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은 침략적이야. 여기 너무나도 심한 나라죠. 지금 신장 위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이 정치 그 감옥 같은데 관리소에 수용소에 가둬놓고 거기서 지금 얼마나 파렴치하고 잔인한 인간 살육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런 나라 밑에 해구산에 들어가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야.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논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해리스가 바른미래당 위원을 자기 관저에 불러들여서 방위비 분담금 50억 US 달러를 내라고 20번 정도 반복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예,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서 미국 대사의 인식에 너무 놀랐다.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다.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동, 도를 넘는 여론 공작, 외교 참사, 당장 추방시켜야 한다. 이렇게 분노를 터치고 있다.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해리스 대사의 이번 발언은 남조선을 한갓 식민지로 남선 당국을 저들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미국의 오만 무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치욕스러운 미국의 식민지 몽해를 벗어던지고 민족적 자주권을 쟁취하게 한 투쟁에 가감히 떨쳐나서야 될 것이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 해리스 대사를 내쫓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끊어라. 이게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동안 분단된 그런 상황에서도 70년 동안 전쟁도 없이 북한에 정말 무차별적인 엄청난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주한미군이 또 버티고 있기 때문 아니었어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이 빨갱이 종자들, 국민주권연대 이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해리스 대사 참수작전을 해요? 왕위는 왜 안 하는데 왕위는 와가지고 우리 주권을 정말 침해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왜 가만히 냅두는데?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예? 스카이 제다이님, 아유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예. 일편단심님, 아유 보기 싫은 인간도 한 명 들어왔네요. 예. 자유가 좋다님께서 통일도 싫고 평화도 싫고 어디 갔지? 그냥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 통일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북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영토적 통일 무슨 뭐 있다고 다 상관없고 연방제가 됐다. 그렇게 북한도 자유 진영의 일원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북한에 김일성 지키는 그 헌법을 유지하고 통일하자고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북한의 헌법은요, 김일성을 지키는 게 북한의 헌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헌법을 자유헌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개인의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이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도 돈 벌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우리도 전 돈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국제 사회 세계적으로 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좀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북한 주민들도 잘 살게 되고, 예? 그게 다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게 다 몽땅 다 김정은의 재산인데, 김정은이 그 자식한테 가서 불 붙어가지고 뭔 돈을 벌어요. 예? 그거는 말짱 개꿈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 주민들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헌법을 자유헌법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년 빨리님도 들어오셨고, 예. 또 김정명님,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는데, 강정수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이분이 지난번에 카메라 맡아주셨는 모양이에요. 예. 전 내일 강단에 안 올라가요. 올라오란 말 안 해요. 예. 예, 강정수님. 5만원 보내주셨군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유, 몰랐어요. 죄송해요. 예, 제가 미리, 예, 인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카메라 찍어주셔가지고, 근데 엄청 센스 있으시고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말입니다. 오늘 탈북자 최종훈 씨하고 호강일 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공판이 열렸는데요. 호강일 위원장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뭐 2년이래나요? 그리고 최정은 대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뭐 1년인가 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무슨 불법 폭력 집회를 했다는데 무슨 불법 폭력 집회를 했어요? 탈북자들이? 거기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 민주노총 그 촛불 집회에 비하면 완전히 이거는 착한 집회죠. 걔네들은 뭐 했어요? 예? 경찰 보수 부시고, 예? 불태우고, 화염병 던지고, 경찰들 때리고, 경찰 눈 찌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 그냥 넘어간 거를 폭력 집회라고 징역을, 예, 내렸어요. 징역을. 말이 됩니까? 저는 이낙연 씨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이 뭐 호감도가 뭐 50%예요? 이 나라가 미쳤어요. 예? 도대체 사리 판단이라는 건 도대체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미친 사람들의 집단인 것 같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불법 폭력 집회는 광주 5.18 이런 거 불법 폭력 집회 아니에요?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해서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이런 게 불법 폭력이지. 무슨 그 경찰 거기 뭐 넘어가가지고 그냥 빈몸으로 아줌마들이 빈몸으로 넘어간 게 무슨 불법 폭력이에요. 문 대통령이 하도 안 만나주니까 좀 만나달라고
만나달라고 거기 가서 좀 뭐 제안하려고도 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징역 때려요. 진짜 좌파 무제, 우파 유제의 이 심각한 독재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더불어 미친당, 이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날치기 입법 통과 이런 걸 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가 더 많이 박탈당하고 국민 여러분들은 더욱더 독재자의 아가리에 자기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사기꾼 집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을 때는 웃으면서 속는데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정말 안 되잖아요. 사기꾼한테 빠져나오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웃으면서 사기꾼한테 섞여가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죽어야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죽어야. 자영업자의 중소기업의 47%가 대출 받아가지고 연명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계속 대출 받아가 대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강으로 뛰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총리 이낙연이가 무슨 호감도가 50%예요? 미친 나라지 이게. 야 정말 그따 거를 조사하는 인간들도 똑같이 미친 것들이에요. 그거 다 조사해야 돼요. 한국 나온 게 뭐예요? 그런 거 좀 조사하라. 그런 거 좀 다 조사해봐야지. 그거 다 국정감사 좀 철저히 좀 하세요. 도대체 그 제대로 하고 있나? 아이고 정말 답답해서 죽겠어요. 사우스초님 감사합니다. 백로저수님 이승만 대통령 각하와 메가더 장군 각하의 서원 중에 서원이셨던 자유통일이 되면 이 박사님 선대분들이 김일성 족속들에게 강탈당한 평양 땅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평양에 땅 많은데 진짜 많아요. 북한에서 발표해 준 것만 58,000평이더라고요. 여지예요. 북한에서 찾기만 하면 좋겠는데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그 땅 이렇게 미국 김정은 폭격해가지고 그 땅 다 미국에 가지라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난 미국이 다 가지라 그럴까 싶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희망을 품고 우리가 이 하루를 또 마감하고요. 내일 또 강화문에서 또 문재인 탄핵이 아니죠. 문재인 퇴진,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 집회를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앞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김정은 스스로가 정한 것처럼 연말 시한부입니다. 연말 시한부. 이제 대한민국의 이 정말 새로운 세상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좋은 나라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약과 또 빼놓을 수 없죠. 통일약과 능라밥상 사랑해 주시고요. 군각마을 펜션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인터넷 신문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